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능률 김 영어원 사과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또 개념 강의에서 했었던 3대 기본 원칙 한번 짧게만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3대 기본 원칙 중에 순서, 위치, 개수 이렇게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순서의 원칙. 명사, 다시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순서대로 문장이 무조건 구성이 된다는 거. 항상 동사부터 찾아놓고 앞뒤 딱 끊으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위치의 원칙을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요. 관련 있는 품사끼리 가까이 쓴다 그랬죠. 자, 명사는 앞뒤로 항상 형용사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뒤에 붙는 길이가 긴 형용사, 후치수식이라는 게 문장 분석에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뒤에 있는 명사 뒤에도 후치수식은 항상 있을 수 있겠죠. 자, 동사 파트가 좀 중요한데, 문장 분석의 가장 기본은 사실 동사 찾고 앞뒤를 잘라 놓는 거예요. 근데 동사라는 게 단어 하나만 딱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첫째로 동사 앞에는 조동사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고요. 이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한 단어짜리 부사 같은 것들이 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 뒤에는 각종 준동사라는 게 플러스 알파처럼 뒤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아는 눈, 그래서 통째로 끊어놓고 하나의 동사로 처리할 줄 아는 눈, 요거를 기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개수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명사와 동사와 절, 지금 명사 있죠? 동사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주어 동사, 즉 합쳐서 하나의 절이라고, 이만큼을 하나의 완전 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덜 쓰면 거의 그냥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글이니까, 말이니까 그 의미 전달을 더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세 가지요. 명사, 동사, 그리고 절이라는 걸 더 붙여서 쓰고 싶을 때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땐 반드시 기능어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추가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명사 쓰고 싶을 땐 전치사, 동사 쓰고 싶을 땐 to, 절을 하나 추가로 붙이고 싶을 땐 접속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끊어있는 자리, 동사 기준 앞뒤, 그 다음 전치사, to, 접속사 세 가지 보이면 그 앞에 끊어놓고, 명사 찾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보이는 수식어고 괄호에 묶어놓고 나면 소위 말하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단어 싸움이죠. 요거 항시 교과서 강의 시작할 때마다 짧게나마 복습을 해드리니까 꼭 머릿속에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요 형용사나 또 각종 부사 혹은 요런 것들의 형태는 무엇이며 해석이 무엇인지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는 개념 강의 영상 다시 한번 꼭 반복, 복습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진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과 내용이고요. 요 밑에다가 살짝 정리를 했는데 요거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한국말로 우리 유산의 훌륭한 수호자, 요 정도로 이제 제목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송미술관을 다녀온 윤주라는 이제 한 여고생이 직접 적은 보고서의 내용이 요 사과의 글이에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간송의 노력, 거기도 알 수 있고요. 또 남겨진 유물의 아름다움 같은 것도 알 수 있다 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요 밑에 줄이 되겠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하나씩 해서 미술관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그 미술관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한 소개도 하나하나씩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서 간송미술관에 대한, 간송에 대한 이야기 혹은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 요 두 가지만 살짝 할 거예요. 간송은 전영필이라는 우리 이제 조상님 중에 한 분의 필명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스승 오세찬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서 나라의 긍지이자 민족혼을 담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제 사들이는, 이제 직접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나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첫 장에서 요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정말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이요. 컴마는 동격이고요. 여기까지 끊어놓고 나면 주어 나왔죠. 자,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는 조금 크게 볼까요? 자,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는 went 갔습니다. 한국의 예술 전시회, 한국 미술 전시회 여기에 갔습니다. 자, she wrote 그녀는 썼어요. 뭘 썼느냐? A report 하나의 보고서를 썼죠. 그 뒤에 후치수식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 문장 다 끝나고 나온 to be 목적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즉, 뭐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 1번은 별거 없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보고서에 쓰여진 글이 나올 겁니다. 자, 2번. 지난주 나 윤주는 visited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예술작품. 두 번째 ancient는 고대의, items는 물건이니까 직역하자면 고대 물건이고요. 조금 부드럽게 의역해서 골동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식. 자, 그럼 미술품과 골동품의 한 전시회를 나는 지난주에 방문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selected요. 얼핏 보면 동사처럼 생겼죠. 근데 동사인지 PP인지 항상 구별을 잘해야 될 텐데 일단 생김새가 ed. 동사 과거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때 확신을 갖고 PP구나. 그렇다면 괄호 후치 수식이구나 알 수 있어야죠. 여기까지요. 동사라면 선택하다. PP니까 선별된, 선택된, 선발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최종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나는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전시회를. 미술품과 골동품의 전시회를. 선별된 미술품과 골동품의 전시회를. 자, 어디에서부터요? 간송, 미술관, 컬렉션, 소장품 정도라고 할까요? 소장품으로부터 추려진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그 전시회는 included. 지금은요. 동사 뒤에 분명히 ed이 똑같이 붙였죠. PP일 수도 있고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뻔히 보이네요. 결국 동사란 얘기죠. 자, 그 전시회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about 뭐에 대한 정보냐? The man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요. 갑자기 최초 등장했는데 그 남자란 얘기는 수식이 붙는다는 얘기죠. who. 자, 여기서의 who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미고요. 대수로 바꿨어도 상관없으며 뒤에는 불완전문 뜨겠네요. 그럼 근데 그 사람은 gathered 모아놨습니다. all of the artwork 모든 예술작품을 모아놨습니다. 자, displayed 마찬가지죠. 이제 긴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 전시된 PP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곳에 전시된 예술작품 모두를 모아놓은 한 남자에 대한 정보를 그 전시회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시회에 여러 가지 미술작품과 골동품이 있었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앞에 이제 간단하게 글 같은 게 써 있는 거죠. 이 미술품과 이 골동품들은 누가 모은 겁니다 하고 글이 써 있었다 이 얘기네요. 자, 이제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4번. 그 사람은 was 였습니다. 전형필, 그러나 he is better known. 자, be known 알려져 있다. by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근데 여기 있는 by는 사실 as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 게 결국 그와 동격이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거라고 알려져 있다. by 써도 되고 as 써도 되죠. 자, 그 사람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His pen name, 그의 필명, 동격, 간송이라고.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분을 칭할 때 간송, 전형필 요렇게 부르겠네요. 그쵸? 자, 5번. 그 사람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 1906년에요. and, 병렬이고요. 바로 뒤에 동사인데 2번. 그럼 앞에 있는 동사인데 1번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는 살았습니다. 자, through,
관통해서 살았대요. 그리고 뒤에 시대가 나오면 그냥 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점령, 점유 이런 뜻이네요. 점령, 점유. 우리가 이제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그 기간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정리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 6번 24세의 나이에 그는 inherited 뭐 했습니까? 물려받다, 유산을 받다 요 뜻이죠. inherit 과거형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뻔하겠네요. a massive fortune. 자, 일단 첫 번째요. massive. 쉬운 동의어로 뭐 있어요? large 이런 거 있죠. 거대한, 커다란. 조금 한 단계 더하면 뭐 huge 뭐 요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mmense 이런 단어 있을 수 있겠죠. enormous 요 단어는 동의어 하나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대한 fortune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럼 fortune이란 단어도 역시 한번 밑줄을 그어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fortune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사실 이거일지도 몰라요. 첫 번째로 운이란 뜻이 있죠. 운. 두 번째 재산이나 부라는 뜻이 있죠. 자, 엄청난 행운을 물려받은 건 이상하죠. 지금 여기선 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세의 나이에 간송은, 전영필은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7번. 7번은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미리 쳐볼게요. 자, after라는 단어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전치사 뒤에 동명사라고 불러도 틀린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after를 접속사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생략되고 분사 형태로 바꾸었다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뭐라고 분석해도 문법은 똑같고요. 아니, 해석은 똑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이 after라는 표현을 주로 분사구문으로 본 다음에 내신에서 이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해볼게요. 분사구문이란 얘기는 원래 절의 형태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자, 똑같아요. after가 시작.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했겠죠. 주절의 주어는 여기 보이네요. 컴마 뒤에 he. 그 다음 carefully 그대로 분사 들어가고요. thinking이 이제 동사가 되면 되겠죠. 전반적인 시제가 과거인 관계로 과거형 동사 thought 하고 about부터 뒤에 똑같이 붙여주면 네, 원래 문장 분사구문, 원래 문장 분사구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컴마까지만 일단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after carefully thinking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about 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하고 전치사가 떴네요. 전치사 뒤엔 무조건 명사 써야죠. 그 자리에 what절 썼습니다. 첫 번째, what 자체가 해석,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절 기능을 하고요. what 뒤에는 항시, 명사 하나 없는 불완전절, 지금은 목적어가 없네요. 그가 자신의 조국, 간송 전영필이 자신의 조국, 즉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난 후에 자, 간송은 decided to use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he money 그 돈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돈이라는 건 결국 a massive fortune 즉 유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완전문 끝났고요. to be 떴네요.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죠. 목적 뭐 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러한 결심은 was greatly influenced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자신의 멘토인 동격 오세창에 의해서. 자, 컴마 후.
자, 당연히 사람에 대한 설명이니까 who를 붙인 건 맞는데 컴마를 찍어서 우리가 흔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 부르죠.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되는 게 이럴 땐 편한 that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는 거. 해석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즉 그리고 스승님인 오세창은 누구였습니까? was an independent activist.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가 셨고요. and 병렬 had가 동사 2번이니까 was가 동사 1번. 그럼 여전히 스승님 오세창은 가지고 계셨죠. 아주 keen insight,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죠. 뭐에 대해서? 한국 예술에 대해서.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예술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스승님이셨고요. 동시에 독립운동가셨어요.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간송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되 그게 예술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는 뒷이야기로 이어지기 위한 논리적인 어떤 연결문이죠. 8번. 자, 9번. 미리 별표를 좀 쳐놨습니다.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자, with 그 다음에 자,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 자, 여기까지요. 자, 선생님의 지도와 함께. 그리고 여기는 his은 누구예요? 간송 자신이죠. 간송 자신의 conviction과 함께. conviction. 확신이라고 해도 됐고요. 그 다음에 신념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선생님의 지도 그리고 간송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 간송은 뭘 했느냐? 여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vote to ing. 자, 간송은 헌신했습니다. devote, 헌신하다, 바치다. 그리고 목적어에 주로 뭐가 나오느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같은 목적어가 일단 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바쳤느냐라는 to, 전치사 to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아닌 동명사 혹은 명사 이러한 것들이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devote라는 단어가 있고요. 동의어로 commit 혹은 dedicate 기본형으로 요런 것들은 뜻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구성 똑같아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의 목적어 그 뒤에 반드시 어디에다 바쳤느냐 전치사 to. 전치사 뒤에다가 뭐 쓰면 안 돼요?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겠죠? 동명사 혹은 명사 이러한 것들만이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정리하면 목적어를 뭐 하는 데에 바치다, 헌신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9번에서 별표 친 이유는 별거 아니고 요 수거 뒤에 to 플러스 ing 여기서 많이 묻는다는 거 하나 정도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마무리할게요. 자, 간송은 바쳤습니다. 자신의 fortune 이거 지금 운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겠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to ing 하는 데에 acquire 습득 얻어내는 데에 습득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첫 번째 고서 오래된 책 페인팅 그림 그리고 other works of art 다른 예술 작품들을 acquire 얻어내는 데에 바쳤습니다. 자, 요 단어도 동의어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btain 정도 그리고 get 정도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형은 acquire 이렇게 되죠. 자, 여기 필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10번이요. 간송은 consider 했습니다. consider라는 단어 우리 MBCFT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보자마자 오형식 타동사? 일단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올지 아니면 그냥 목적어가 나올지 보셔야 되죠. 자, 간접 목적어 is은 없는 관계로 단순 오형식 구조. 그럼 목적어 뜨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가 또 뜰 수 있는데 명사 목적격 보호 떴네요.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동격. 즉 이러한 아이템들을 자부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통째로 간송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이 그 나라, 즉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and 그리고 believed 믿었습니다. V2. 그럼 당연히 얘가 V1이 되겠죠. 자, believe 뒤에 목적어로 절이 떴네요. 결국 별뜻 없는 접속사 대시 이미 생략된 상태에서 그 뒤에 완전절 뜨겠죠. 자, 그들이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국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he 누구예요? 간송이죠? 반면에 they 누굽니까? 여기서의 they는 이러한 아이템들이죠.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예술작품들과 고대 유물들이요. 자, 11번 넘어가시면 여기도 역시 이제 별표가 미리 되어 있는데 자, 컴마까지 한번 먼저 끊어 놓고요. without 이라는 요 전치사가 문장의 시작일 때가 있어요. 바로 뒤에 명사가 보이고 혹시 이렇게 조동사가 보이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가 없었더라면 즉 without 뒤에는 문법상 명사가 뜨겠죠. 명사가 없었더라면 뭐뭐 할 뻔했다. 해석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야, 네가 도움을 나한테 안 줬더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한국말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속뜻이 뭐예요? 네가 도와줘서 큰일 안 났어. 고마워. 이런 얘기인 거죠. 요 without 이라는 표현이 뜨면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 뒤에 조동사가 보일 때 일종의 가정법, 즉 실제 사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석부터 해보시면 간송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첫 번째, 파괴될 뻔했고요. or 두 번째, taken overseas. 해외로 반출될 뻔했죠. overseas, 해외로라는 부사고요. 해외로 가져가질 뻔했죠. 속뜻 뭡니까? 간송의 행동 덕분에 그들은 파괴되지도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다라는 속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they는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these 아이템이 되겠죠. 자, 지금은 내용 정리 강의니까 요 정도만 해두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다시 문법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12번 볼게요. 12번에서 일단 또 별표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여기요. 두 번째가 여기요. 자, 첫 번째는 좀 특이한 접속사예요. as soon as라는 세 단어짜리 접속사, 즉 뒤에는 주어 그리고 동사가 떴죠. 해석,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시동작 개념의 접속사고요. 그럼 이만큼을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after thinking, 여기처럼 얘를 지금 분사구문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I worked 대신에 as soon as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자동사인 관계로 ing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이 가능한데 뭐 더 디테일한 얘기는 역시 문법 강의에서 한번 다룰게요. 내가 들어서자마자, 당연히 어디요? 그 간송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끊어놓고 나는 자, could not help but 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ld not help but 원형. 여기서 help는 종종 안 쓰기도 해요. 생략도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수거 중에 하나죠. can not help ing. 지금은 과거형이니까 could not help ing는 admire라는 단어에다가 그대로 붙여서 요렇게 해도 해석 자체는 똑같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그럼 나는 admire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우리가 이제 수묵화라고 하죠. 자, 누구에 의한? 정선에 의한 수묵화를
를 보고서 감탄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었다. 자, 정선이 누구냐? 동격, 유명한 한국의 예술가죠. 자, 그 뒤에 보시면 후치수식으로 also known as 앞 글자만 한번 따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아카, 줄여서 아카, AKA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또한 겸재라고도 알려진 유명 예술가 정선에 의한 수묵화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었다. 자, 여기 also known as, AKA 이 표현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선의 수묵화, 겸재의 수묵화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13번. 자, 이러한 그림들은요. were kept,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in an album, 한 앨범에서. 좀 멋지게 말하면 화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called. 자, PP는 PP인데 되게 특이한 PP예요. 그쵸? 뒤에 명사 목적격 보호가 항상 있으면서 뭐뭐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목적격 보호가 항시 동격 관계가 되는 그런 PP 수식이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유일하게 PP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역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해학전신첩이라고 불리우는 한 앨범, 한 화첩에 이 그림들, 여러 그림들이 앨범에 한 장 한 장씩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자, they, 그들은 depict, 묘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쉬운 단어로 describe, 요 정도 같이 알아둘 수 있겠죠. The beautiful scenery,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y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림이겠죠? and, 그리고. 자, 묘사할 첫 번째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 두 번째, 그것의. 당연히 그것은 금강산이고요. 금강산의 둘러싸고 있는 지역. 요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었대요. surrounding,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 능동의 개념으로 썼다는 거. 금강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금강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 좋습니다. 15번. 자, the way, 방식. 방식이 주어가 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아, 뒤에는 지금부터 수식이 붙겠구나. 자, 요 자리예요. 생략된 게 뭘까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the way how, 가능하죠? how 대신에 that, 가능하죠? 혹은 이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바꾸어서 in which, 뭐 요 정도가 생략됐다. 역시 가능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생략된 걸 쓰시오라고 한다면 the way 뒤에 that 써도 되고 in which 써도 되지만 the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유념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완전절 뜨면 됩니다. 그럼 완전절이 끝나야 실제 동사가 보이겠죠. 가볼게요. 자, the way, 방식, 어떤 방식이냐? 겸재가, 혹은 뭐 정선이, painted, 그린 방식, 목적어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산과 강과 그리고 계곡을 그린 방식. 자, 이제 드디어 주어 끝났고 동사 나왔습니다. 사역동사죠? make. 좋아요. 그리는 방식은 만들었다. 자, 누구를요?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동사 원형하게 만들었죠. 사역동사 뒤엔 항상 동사 원형. 그럼 그들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자, look이라는 감각동사네요. 자, 동사 원형 얘기든 일단 논외로 하고, 감각동사 뒤엔 항상 뭐 올 수 있습니까? 형용사 보어가 그 뒤에 붙을 수 있겠죠. invited도 아니고 inviting이네요. 자, 일단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이 뜻이고요. 지금 형용사니까, 게다가 ing 능동이니까 뭐뭐를 초대하는, 요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들, 뭐 어떤 이 작품을 보는 여러 사람들을 막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부드럽게 의역을 하자면 감정 형용사로 매력적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charming 이라는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꿨어도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겸재가 산과 강과 계곡을 그린 그 방식이라는 게 그것들이 대단히 매력적이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댐은 누굴까요? 산과 강과 계곡이겠죠. 그림을 하도 잘 그려서 그 그림에 소재가 되는 실물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16번. I was shocked. 나는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shocked가 inviting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감정 형용사고요. 얘가 설명하는 대상이 I, 즉 감정의 당사자죠. 감정 당사자를 수식할 땐 PP 형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사람, 이 감정의 당사자죠. 반면에 감정 원인을 설명할 땐 ing죠. inviting이 설명한 애가 누구예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겠죠. 얘는 지금 감정 원인 수식하고 있죠. 요렇다는 거 하나 기억만 좀 해두세요. 그래서 shocked와 inviting의 형태는 고정적이니까 여기 유념해 두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I was shocked. 충격받았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 박물관 투어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가 said that, 이렇게 말했을 때요. 자, 동사 뒤에 대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 별뜻 없으니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절 붙겠네요. The album, 그 화첩이 was almost burned. 거의 탈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충격받았대요. as, 뭘로써요? kindling, 불쏘시개로써요. 그러니까 탈 뻔한 걸 구해온 거죠. 거의 최후의 순간에 구해낸 거죠.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17번이요. Fortunately.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가지 뜻이 있고 지금은 운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운 좋게도. 자, it, 그것은. it은 뭐예요? 지금 화면으로 안 보이지만 the album이 되겠죠? 그 화첩은 was rescued. 구조되었습니다. at the last minute. 최후의 순간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purchased. 구매되었습니다. PP 2번, PP 1번. 간송에 의해서. 넘어갈게요. 18번. ing로 시작했어요. 컴마 보이지 않는다면 동사 두 번째 동사 동사 메인 동사 찾고 그 전까지가 싹 다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요만큼이 다 동명사 주어죠. 자, 일단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자면 구성을 한번 볼게요. 뭐뭐를 안다라는 것은 만들었다 내가 슬픔을 느끼게 만들었다. 자, 아까랑 구성 똑같습니다. 아까 15번 문장이었나요? 사역동사 뜨고요. 뒤에 목적어 뜨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그 동사가 또 감각동사인 것도 똑같네요. 아까는 look이었죠. 자, 지금은 feel. 그 뒤에 형용사 보어. 최종적으로 나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자, 주어 봅시다. knowing that, 대디아를 안다라는 것은 역시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하며 뒤에는 완전절.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거의 변할 뻔했대요. to ashes, 거의 재로 변할 뻔했다는 거. 그걸 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참 슬픔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 단어요. 아까 almost라고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nearly 이렇게 썼네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동사와 함께 썼을 때 이렇게 거의 부의할 뻔하다. 지금은 수동태인 관계로 거의 PP 될 뻔하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유념해 두시고요. 자, 19번. I'm thankful. 나는 참 감사합니다. 데디아의 사실이. 일단 요렇게 끊어서
that ER을 하나의 목적어처럼 보시면 편해요. 어색하지만 형용사라는 것도 똑같이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에 편하게 바꿔드리면 이런 단어 있죠? appreciate. 첫 번째, 감사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감상하다. 예술작품 같은 거 감상하다. 혹은 진가를 인정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도 있죠. 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이렇게 바꿔놓고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뜻이 다르거든요. 자, 얘는 지금 감사하다. 얘는 지금 감상하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참 thankful, 고마웠습니다. I appreciate,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that ER을. 근데 똑같아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 역시 생략하는 뒤에 완전절. 가볼게요. 자, 이러한 그림들이요. are still around, 여전히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so that 뒤에 can까지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어서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어 그래서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appreciate, 감사, thank you 아닌 거죠.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and thankful, 이것도 좋지만 appreciate라고 바꿔놓고 둘의 뜻이 지금 서로 다르다는 거. 다의어, 요거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친 이유는 요거예요. so that보다는 appreciate 2개.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감상의 대상은 당연히 그림이겠죠. 자, 20번. The next item. 다음 아이템은, 다음 물건은, 자, 명사 뒤에 that입니다. 위에 있는 that과는 명확히 다르죠? 얘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뒤에는 이제 불완전전 뜨겠네요. 그럼 impressed me, 나에게 감명을 준 다음 아이템은 였습니다. 뭐였습니까? a gorgeous, 우리 많이 듣고 쓰고 하는 말이죠. 멋진, 우아한 이런 뜻이고요. porcelain vase, 우리가 이제 porcelain 하면 도자기, 그래서 아주 우아하고 멋진 도자기로 만든 화병, 꽃병, 그게 바로 다음 물건이었어요. 자, 명사 끝나고 cold 나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뒤에 요만큼이 길지만 원래 제목, 명사,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거라고 불리우는 우아한 도자기 화병, 이거라고 불리우는 우아한 도자기 화병. 그게 바로 나에게 감명을 준 다음번 아이템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만 해보면요. 여기 that impressed me, 요거를 that은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럼 impressed를 be 플러스 ing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pp가 아닌 동사의 과거형일 뿐인 거고 뒤에는 목적어 있는 능동이죠. 그래서 요만큼 밑줄 친 걸 that was impressing me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랬을 때 that과 was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즉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도 돼요. 요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요렇게 두 단어를 한 방에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는 바꿔서 어법 문제 내기 좋은 포인트죠. 둘 다 있을 땐 동사의 과거형, pp 아니고요. that이 없다면 뒤에 목적어 있는 능동, impressing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줄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요. 중간보다는 항상 기말고사가 어렵게 마련이고 가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1등급 가르기 위해서 틀려라 하는 문제, 함정 같은 문제, 학생들 생각하기에 아니 이런 걸 문제로 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로 혹시 요런 거 써보세요.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명사지만 뜻이나 혹은 스펠링 정도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celadon, 얘가 청자라는 뜻이고요. 프루너스는 매화꽃이에요. 매화꽃. 그래서 청자, 매화, 병, 매화가 들어가 있는 화병 이고요. 자, inlaid가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뭔가를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cloud, 구름과 crane, 학을 구름과 학의 디자인을 새긴 그런 청자 매화병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새긴다라는 걸 한문으로 표현할 때 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이름이에요.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쓰는 연습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it, 그것은. 그럼 이 화병은요, 이 화병은요, is a pleasant shade. shade라는 건 그늘, 그림자 이런 뜻도 있고요. 색깔 얘기와 함께 쓰일 땐 색조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아주 유쾌해 보이는 녹색의 색조입니다. 녹색빛이 났다는 얘기예요. wet. 자, with 보이죠? 그 뒤에 명사가 하나 보이고요. 여기 수식. 그 뒤에 ing가 하나 보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with 분사구문. 요거는 그냥 간단히 여기서 설명을 끝내버릴게요. 자, with 뜨고 명사 뜨고 그 뒤에 뭐 쓰면 안 돼요? 동사는 쓰면 안 되겠죠? 왜요? with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고 그 뒤에 동사가 뜨면 안 되겠죠. 접속사가 아닌 관계로 절이 뜨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능동의 ing,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수동의 pp 같은 것들이 떠서 흔히 말하는 with 분사구문, 명사가 ing 한 채로,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본문은 마침 요 패턴이네요. with 명사 ing 플러스 목적어. 그럼 가볼게요. 자, 그 화병은 아주 유쾌한 녹색의 색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름다운 패턴, 구름과 학의 아주 아름다운 패턴이 화병 전체를 in circle, 둘러싼 채로 우아한 녹색의 색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도가 21번의 부드러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자, 밑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간송 미술관 얘기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해학전신첩 특징으로 정선이 직접 그린 수묵화 모음집이고 금강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낸 그림인데 이 화첩이 불쏘시개로 태워질 뻔한 걸 간송이 돈을 주고 사갖고 왔다. 그래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구름, 그리고 하계무늬가 화병 전체를 둘러싸, in circle, 둘러싼 green shade, 푸른 빛의 화병이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읽은 얘기네요. 이건 당시 20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구매한 거며 국보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여기 나머지 두 가지 얘기 다음 장에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8번까지 볼게요. The cranes, 학들은 seem to be alive. 자, alive 형용사, and 병렬, stretching 현재 분사로서 역시 형용사죠. 그럼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유를 in search of, 찾아서 그들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것 혹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들은요. 자, 22번은 제가 별표는 안 쳤는데요. 살짝 요 seem to be 라는 표현이 보이면 it seems that 요걸로 항상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써볼게요. it. 자, 주어가 달라졌고 단수죠? 그러니까 s, 그 다음 that.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성으로 바꾼 다음에 대절의 주어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동사는요, 역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원형이라면. 자, 그럼 that 뒤에 the cranes 요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시제가 현재죠? seems. 그럼 비동사가 이 자리에 얘와 똑같은 시제로 쓰이면 됩니다. 원형일 때 똑같은 시제. 즉, are 그 뒤에는 똑같이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요렇게 이어지겠죠? 요거는 뭐 낼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네, 혹시 어렵게 내면 이런 거 쓰시오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정리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학들은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고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간송은 boat 구매했습니다. The vase 그 화병을요 한 일본 그 아트 딜러로부터 1935년에 구매했습니다. 별거 없고요. 자, 24번. 아까 살짝 without 명사라는 걸 했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자, without이 아니라 with죠. 그럼 이번엔 뭐뭐가 없었더라면이 아니죠. 뭐뭐가 있었더라면. 뭐뭐가 있었더라면. 그럼 그대로 해볼까요? 그 돈이 있었더라면. 어떤 돈? He spent on it. 그가 그것에 쓴 돈. 그는 간송. 썼어요. 목적어 안 보이네요. it은 이 그림 얘기하는 것, 아니 이 화병 얘기하는 거죠. 간송이 그 화병에다가 쓴 돈. 결국 명주동, 위치 생략. 그 돈이 있었더라면. 간송은 could have pp 할 수도 있었는데. 속뜻. 실제로는 안 했죠. 자, 무슨 말인지 통째로 한번 볼게요. 간송은 20채의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살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큰 돈을 실제로 집을 사지 못했죠. 왜요? 이 돈은 여기에 쓰였으니까요. 안 쓰고 그 돈이 있었더라면 집 20채 살 수 있었다. 결국 우리 아까 앞장에서 봤었던 without 플러스 명사 뒤에 조동사 나오면 가정법인 것과 똑같아요. without 대신에 with를 썼으니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있었더라면이 된 것뿐이죠. 여기 형태에 유념 하나 해두시고요. 자, 25번.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또 다른 일본의 수집가가 offered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 배수 표현할 때 어순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특히 뭐요? 배수 표현할 때. 느낌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조금 거꾸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dou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배를 곱한 거죠. 그 뒤에 명사가 뜰 거예요. 명사에다가. 영어는 항상 이런 어순이에요. 예를 들어 half the price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명사의 반배 혹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반값이죠. 같은 맥락으로 a quarter 이렇게 쓰면 가격의 4분의 1배 즉 25%의 값이 될 테고요. 지금 본문처럼 double the price 했으니까 2배 값이 된 거고요. triple 혹은 3 times the price 이렇게 쓰면 3배 값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어순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서 밑에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나중에 한 일본 또 다른 일본 수집가가 제안했습니다. 값의 2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분명히 the price는 명사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보이니까 수식. 요 자리에 목적 없는 불완전절 즉 똑같이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간송이 그 화병에 지불했던 값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자, 요 단어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더 비싼 값을 상대방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으니까 그러나겠네요. 간송은 refused to part with it. 그것을 part with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첫째, it은 뭐고요? 화병이고요. part with는 뭐뭐를 내어주다 라는
자동사 표현이에요. 내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간송은 알고 있었거든요. that 이하를.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절. it 그 화병이 was 였다는 걸요. 같은 종류 중에서 가장 magnificent vase 가장 뭔가 장엄하고 가장 뭔가 아름다운 그런 화병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27번 오늘날 it 그 화병은요 be listed as 뭐 끊어 읽기는 여기서 하면 되겠지만 뭐뭐로 등재되다 목록에 올랐다 이 얘기죠. 한국의 내셔널 트레저 국보 중에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킬만 했다라는 얘기를 27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간송의 눈이 정확했다라는 얘기를 27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28번 seeing it 역시 today it 이거 다 여기 있는 it 다 싹 다 뭡니까? 지금 요 화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그쵸? 자, seeing it in person 요건 직접 몸소 이런 뜻이고요. 직접 그래서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 자,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was 였습니다. absolutely 아주 절대적으로다가 숨막힐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수고 많으셨어요.